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친구 부인을 탐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산길을 오르며 숲속에 핀 두견나를 바라보던 선비는 자신의 부인이 처음 시집 오던 날이 생각났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선비는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가가기가 어려울 거라 했다. 그런데 우연히 가문 좋은 송씨 집안에서 통혼이 들어와 이렇게 혼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그것은 비단 선비의 집안의 경사뿐만 아니라 마을 경사라고 할 만큼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송씨 부인을 보고 화수하라 부르며 꽃 중에서도 그렇게 예쁜 꽃이 없을 거라 칭찬하였다. 아니,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선비의 친구가 두견나에 덩신을 팔고 있는 선비에게 물었다. 실은 이 꽃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나서. 선비는 민망한 듯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다. 참, 아내 없는 사람 서럽게 하는군. 그래, 자네 아내가 그 꽃을 닮았는가? 친구는 선비를 짓궂게 놀렸다.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아내의 별칭이 화수하거든. 자네 아내가 그리도 미색이란 말인가? 친구는 화수하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동안 서로 집생각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였거늘 오늘 송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친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화수하라. 화수하. 얼마나 미색이면 화수하라고 했을까. 옆에서 곤히 잠든 선비를 바라보던 친구는 무언가 결심을 한 듯 짐을 챙겨 새벽 안개를 밟으며 절을 떠났다. 이름을 바꾸고 박물장수의 집에 방을 얻은 후 선비의 집 근처에 매일같이 배회했지만 좀처럼 선비의 아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조급해진 친구는 박물장수 할머니에게 은근히 물었다. 할멈, 이 근처에서 미색이 뛰어나 화수하라고 불리는 여인이 산다던데 혹 알고 있소? 박시댁 아씨 말씀하시는 모양이구먼요. 할멈은 단번에 대답했다. 헌데 요즘 아씨께서 병이 나신 모양이에요. 친구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다. 거참 안됐군. 할멈, 사실은 내가 의원인데 이 근방으로 이사를 오려고 터를 알아보는 중이었어. 그런 딱한 사정을 들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려. 내가 한번 봐드릴 테니 그 집에 기벌을 해주시게나. 할멈은 친구의 말에 기뻐하며 그 길로 선비의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제 병이 그다지 심한 것도 아니니 그리 수선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할멈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친구는 기대했던 기회가 허망하게 사라지자 송씨 부인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다. 그날 밤 친구는 살그머니 선비의 집으로 가 주변을 살핀 후 담장 위로 뛰어 올라갔으나 순찰을 돌던 포졸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결국 친구는 사람을 시켜 보쌈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보쌈한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무렵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평양감사가 되어 식소를 이끌고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옳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선비의 일행이 성석고를 지나가려 할 때였다. 이보시게, 그간 안녕하셨는가? 아니, 이게 누구신가? 긴 말 필요 없네. 난 자네를 보기 위해 이곳에도 기다린 건 아니네. 화수하라고 불리는 자네 아내를 데리러 온 것세. 난 화수하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네. 그러니 무사히 이곳을 지나시려면 내 말을 들으시게나. 선비는 어찌할지 막막해서 아내가 타고 있는 가마로 다가갔다. 이 안에서 듣자 하니 친구분은 대장부 중에 제일 대장부이신 것 같군요. 여인이 평생 대장부를 모실 기회가 어디 흔하겠사옵니까? 내 기꺼이 따라가지요. 아내의 말에 선비는 기가 막혔다.
하지만 친구는 쾌재를 부르며 아이처럼 좋아했다. 송씨 부인이 말하였다. 새로이 지아비를 섬기려는 바 장군께 몇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우선 새로이 혼례를 올리되 율례를 갖추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로 가까운 주막이라도 들어가 제가 혼인에 앞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준비를 끝내고 가마에 오르면 곧장 남편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 주시옵소서. 그리 해주신다면 장군을 기꺼이 따르겠사옵니다. 이윽고 채비를 마친 송씨 부인의 가마가 나오자 친구의 일행은 선비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어디론가 한달음에 말을 달려 떠났다. 주막에 남은 선비는 허탈했다. 허허, 여자의 마음이란. 선비가 망연자실하여 친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모가 다가와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권했다. 아니 부인! 방 안에는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부인, 어찌된 일이오? 허면 가마에는 누가? 한편 친구는 송씨 부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단숨에 송도까지 말을 달린 후 한적한 주막에 다리를 잡았다. 부인, 이만하면 청소골에서 멀리 오지 않았소? 어서 가마에서 나오도록 하시오. 이윽고 가마에서 한 여인이 정숙한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왔다. 아니, 넌 누구냐? 누구긴? 당신이 데려온 장차 당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지. 아니, 송씨 부인은 어디 가고 이런 늙어빠진 할망구가 나온단 말이냐? 유모는 친구의 기세에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꾸를 했다. 에이, 이런 일이 당장 내 눈앞에 사라지지 못할까?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는 이제와 어디 가란 말이냐? 유모의 말대답도 만만치 않았다. 친구는 큰소리로 허탈하게 웃으며 그간 어리석었던 자신의 욕망을 허공 속으로 날려보냈다. 진정 하수아는 하수아로다. 하수아야, 내 어찌 그리도 어리석었단 말인가. 친구는 우선 송씨 부인의 유모에게 마른 재물을 주어 돌려보낸 후 자신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그 후 선비는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